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오늘날의 부동산은 점차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자율은 높아져서 집을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정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정말 집을 사는 시기가 아닐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 집값이 크게 변동했었던 지난 IMF 때 서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사람들은 집에 변동이 있을 때 역시 구매하거나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왜 변동성 있는 시점에 집을 구매하고 매각하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바이어는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지켜보고 안정적일 때 진행하지 않고 거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반면 왜 셀러는 부동산이 하락할 시점에 매각을 진행했던 걸까요? 부동산을 유지할 정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생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거래는 있었고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도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부동산의 양극화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제가 주장하려는 특정 지역의 활성화일까요? 양극화는 수요가 집중되어 거래가 많은 지역과 반대로 거래의 절벽이 나타나는 지역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빈부격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라는 표현보다 단계적인 활성화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표현은 부동산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적용하자면 부동산의 특정 지역의 인구 밀집도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서 그 수요가 이분법적으로 양극화돼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주변 지역까지 점차 동반 성장을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돼서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없는 내용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유동인구 변화 추이. 먼저 미국의 유동인구 변화입니다. 코로나 때 처음으로 미국이 봉쇄령 내려졌고 미국인들도 마스크 쓰고 다녔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피해서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번지지 않는 지역으로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봉쇄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경제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이주하는 시기가 2020년이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 이주한 분포도를 지도로 표기했습니다. 보시면 녹색이 지날수록 새로 이주한 유동인구 유입이 많은 것이고 빨간색이 지날수록 그 주를 떠난 인구수가 많다는 겁니다. 사상자가 많이 나온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이탈률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와이오밍과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이주가 눈에 띄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비슷한 환경이 플로리다의 유입률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이 되자 미국인들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주하게 됩니다. 2020년에 이어 알래스카, 텍사스, 하와이까지 인구 밀도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주거나 인구수가 적은 주로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캘리포니아와 북동주의 이탈률은 높게 나오고 있고요. 2022년이 되자 주 단위로 유입률은 전년 대비 큰 차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유입률이 늘어나고 있고 이탈률이 높은 곳은 여전히 뉴저지와 캘리포니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동 분포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비가 비싸고 인구 밀집 지역의 인구의 이탈률이 집값의 상승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계적인 활성화의 시작인 거죠. 따라서 올라간 집값과 렌트비를 감당하기 힘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자택근무와 코로나도 한몫했고요. 그럼 수요가 줄었으니 집값은 내려가거나 렌트비가 줄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번에 캐시바이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 변화 추이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2. 캐시바이어. 앞서 유동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떠난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럼 집을 팔고 난 셀러들은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여기 레드핀의 자료에 근거한 미국 뉴스를 보시면 미국 주택의 3분의 1가량이 현금으로 집을 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인 월스트리트 뉴스에서는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로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나옵니다. 11월 11일자 비교적 최근 기사입니다. 다른 뉴스 검색해도 캐시바이어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여러 개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은 지금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다 자세한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현금 구매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률이 가장 높았던 뉴욕이 1등이고 2위가 플로리다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가장 비슷한 환경인 플로리다와 하와이를 유지했다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뉴욕은 그냥 부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현금 바이어가 전체 거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소리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인들은 전체 부동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상당량의 거래량을 현금으로 구매할까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미디어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집을 샀을까요? 마이웨이?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결론을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흥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미 지역으로 이주와 자본 이탈. 미국 부동산에 뜬금없이 남미 지역의 이주를 말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종이 바로 멕시칸입니다. 히스패닉 없이 미국이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애니메이션 코코나 엔칸토를 보신 분은 잘 알 것이고 미국에서 지내는 분들이라면 느끼실 테지만 멕시코와 남미 분들은 가족애가 남다르고 가족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멕시코나 남미로 외아를 송금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 국가 간의 소득 차이입니다. 먼저 미국과 멕시코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2022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최저시급은 15불입니다. 반면 멕시코의 하루 일당은 172페소, 달러로 치면 약 8불에서 9불이 조금 안 됩니다. CNBC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본다면 미국의 1시간 시급이 멕시코의 이틀치 임금인 꼴입니다. 미국에서 평균 10시간 노동이 멕시코 근로일수로는 약 20일, 즉 한 달치 임금이 되고, 그러니 미국에서 10시간 일하는 것이 멕시코로는 한 달치가 되는 거고,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멕시코로는 3개월이 되는 겁니다. 한 주에 40시간이 4주를 일하게 되면 160시간이 되면 이 월급을 멕시코로 환산하게 되면 320일의 근무일수가 되고 1년 365일 중에 320일 플러스 공휴일 하게 되면 1년치 그냥 연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면 한 달치만 벌어도 그 가족이 1년에 먹고 사는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월급은 12번 받으니까 더 많이 벌겠죠? 그럼 이분들이 송금하는 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7년 기준 미국에서 제3국가로 송금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멕시코로 송금된 돈이 300억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 그래프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송금한 돈이 급등했습니다. 연봉이 높아지거나 로또가 당첨된 것이 아니란다면 이 돈은 집을 매각한 자금이 멕시코로 흘러들어갔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300억에서 2021년 기준 515억 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살던 집을 팔고 살던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미 거주하던 집을 매각한 목돈은 본국으로 송금되어 멕시코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인 여유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판매량을 비교했더니 약 2022년 대비 지금이 약 20만 불 정도 올랐습니다. 이 돈은 멕시코 페소로 계산하게 된다면 현지에서는 200만 불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집을 팔고 미아 60만 불 정도 받았다면 멕시코로 가져가게 되면 600만 불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공동명의로 베스팅된 동료와 나눠 가진다 하더라도 두당 200에서 300만 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단독 소유자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보 일치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 지역의 평균가도 알아보았고 거래량도 확인해 보았으니 그럼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의 멕시칸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미국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칸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바이어가 유입하게 되고 새로 유입한 투자자는 특정 인종이 아니라 다민족 투자자로서 몇 년 뒤 인종 분포도가 다양해지면 이 동네도 점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한인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평소 잘 고민하지 않던 지역이 인구 분포도가 다양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좀 더 저렴한 지역에 좋은 컨디션이나 사이즈를 원하는 집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한인 분포도가 넓어지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집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음 이야기. 1031 익스체인지라는 말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얻게 된 시세 차익, 즉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구 30의 작은 도시 얼바인.